석유에 의존하지 않는 작고 미츠한 나라들, 경제 규모가 큰 아프리카 국가들은 작은 이웃 나라들이 앞서가는 동안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2022년 마침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 세계 대부분 지역 근원들의 성장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한편으로 이는 2021년에 이 지역이 매우 힘들었음을 나타낸다. 세계의 많은 나라가 백신 덕분에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되었지만 10월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아프리카에는 5% 미만에 불과하다. 2022년 대부분 나라 지역은 자연의 성장이 둔화하였지만 아프리카는 개선의 여지가 많다. 하지만 IMF는 2022년 사하라 이남 지역 전체 GDP 성장이 겨우 0.1%포인트 상승한 3.8%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 게다가 여기에 큰 차이가 숨어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GDP의 약 3분의 2를 아프리카 22년 전년 대비 변화율 니제르, 가나, 케냐, 콩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나이지리아, 앙골라 코로나19 이전에 심각한 문제가 처해 있다. 이들 나라의 부진은 2022년 계속될 것이다. 그 대신에 이 지역 평균 성장률 전망치 3.8%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이는 루안다, 세이셸 같은 상대적으로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와 코트 디부아르, 세네갈, 가나 같은 중간 규모 국가는 활기찬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큰 나라들은 무엇이 그렇게 잘못되었을까? 나이지리아에서 거의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분노한 현지인들은 한탄한다. 이 지역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나이지리아는 심각한 안보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보코하람과 기타 이슬람 근본주의 무장 단체들이 북동부 지역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북서부에서는 무장 강도단이 사람들을 납치하고 농부들이 밭에 접근하는 것을 막으면서 이들을 갈취한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학교와 시장을 폐쇄하고 심지어 북서부 지역의 통신망도 차단하면서 강도들의 은신처에 대한 폭격을 시도하고 있다. 남동부의 분리주의자들은 자주연방주의에 대해서 자택 시위를 하라고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농부와 무역업자 그리고 사업을 하려는 모든 사람을 혼란스럽게 한다. 나이지리아 경제는 또한 석유에 크게 의존한다. 원유 가격이 급락했던 2015년 이후에 매년 그래왔듯이 일인당 GDP는 2022년에 다시 하락할 수가 있다. 열악한 도로 사정, 정전, 일관성 없는 정책 등이 모두 문제를 악화시킨다. 나이지리아의 낡은 유정이 충분히 퍼올릴 수 있다면 시선은 유가가 2022년에 나이지리아를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쉬운 오일머리에 귀환한 나이지리아 주요 인사들이 자국 경제를 다각화할 필요성을 심각하기에 고민해야 하는 압박감을 줄여줄 것이다. 앙골라도 석유에 크게 의존한다. 2017년 취임한 주앙 로렌시오 대통령도 경제 다각화를 원하지만 시간이 걸릴 것이다. 현재로서는 유가 상승이 5년간의 경제 침체 이후에 경기 회복을 다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앙골라는 이익을 얻을 만한 석유를 퍼올리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앙골라는 대부분 중국에 진 많은 부채를 떠안고 있다. 그리고 석유 호황기 초기 엘리트들이 샴페인을 마시면서 현금을 벌어들이는 모습을 봤지만 정작 자신들은 거의 얻은 것 없이 고군분투하는 국민들 사이에서 분노가 고조되고 있다. 남아공의 어려움은 석유 탓이 아니다. 대신 퍼거리 자본주의와 정전 그리고 빈약한 투자가 팬데믹이 닥치지 2년 전 남아공을 두 번째 불황의 늪에 빠지게 했다. 그 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실업률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수십 년간의 부정부패와 경제 실패에 대한 분노가 7월 폭동에 기름을 부었다.
광산업이 크게 발달한 남아공에서 2022년 더 밝은 경제를 바라는 사람들의 희망은 일부 그들이 캐낸 광물의 높은 가격에 달려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다. IMF는 루안다가 2022년 7%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한다. 번해문은 6.5% 그리고 돌아오는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세일세는 8%에 이를 수가 있다. 가야나, 아이보리 코스트, 세네갈은 모두 팬데믹 이전의 활발한 성장률에 근접할 것이다. 이런 나라들에는 한 가지 큰 공통점이 있다. 모두 석유나 광산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최근 도로와 광대역 케이블과 같은 인프라에 대한 투자 실적과 다국화 추진, 민간 부문을 자유화하려는 의지가 있다. 이들 나라도 정치적인 갈등에서 증가하는 부채 수준에 이르는 문제를 앓고 있다. 그리고 이들 팬데믹의 타격을 받았다. 21년 가나 재무장관 켄 오포리아타는 재정 부족을 메우는 데 도움이 없으면 건강과 교육에 대한 장기적인 피해는 막대하고 두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이 나라들은 적어도 2022년에는 탄탄하게 성장해 부채 관리에서 빈곤 감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중상위 소득 국가인 남아공은 때때로 자신을 대륙과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이 나라가 마지막으로 6% 성장한 것은 40년 전이다. 나이지리아 사람들은 나이지리아의 한 주에 불과한 라오스의 경제 규모가 가나보다 더 크다고 지적하기를 좋아한다. 하지만 IMF는 2021년 나이지리아가 2.6% 성장하는 동안에 가나는 4.7% 성장할 것으로 예측한다. 규모가 전부는 아니다. 2022년 이후에 이 큰 나라들은 이웃 작은 나라들의 활력과 다각화를 배우는 것이 좋을 것이다. 분쟁 일으키기 전쟁과 내전이라 거짓으로 얼룩진 해라. 자, 이 풀은 독초로 통하는 것 같은데요. 분쟁 일으키기 전쟁과 내전 거짓으로 얼룩진 해. 조나선 로젠탈. 분쟁 일으키기. 1980년대 중반 한 젊은 국제구원이 세계 최초로 TV로 중계된 기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푸드 트럭이 전선을 통과할 수 있도록 에티오피아에서 전쟁 중인 당사자들과 협상을 시도하는 첫 경험을 했다. 이 기근은 주로 마르코스 주의 독재 정권의 에티오피아 정부가 농민들을 집단 농장으로 몰아넣어서 굶주리게 하고 반군 통제하에 있는 지역에 대한 식량 공급을 끊었기 때문이다. 이 참전이 해서 40만에서 70만 명이 아사를 했다. 35년도 더 지나서 이 국제구원은 베테랑 서방 외교관으로서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의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기근을 피하고자 내전이 한창인 최전선을 식량이 넘나들 수 있게 하려고 다시 에티오피아 통치가 잘못돼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어지는 비극이군요. 변화. 당시 그 사건이 경력이 벅뒷목이 되었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분명히 고통이 느껴진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개발도상국에서 내전으로 분열된 나라로 빠르게 몰락한 에티오피아 사례는 이 지역과 서구 간의 상호작용의 가장 중요한 특징일 것이다. 기근과 증가하는 잔혹행위, 소수 민족 인종 청소 등의 와중에 미국과 유럽연합정부와 반군 tigray 인민해방 전선 양쪽에 어느 쪽도 끝내고 싶어 하지 않지만 어느 쪽도 승리할 만큼 강하지도 않은 전쟁을 끝내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다. 외교관들은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경제 제재와 무기 금수 조치 사용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이들은 희망을 잃어버리고 전투가 오래 지속할수록
에티오피아는 유고슬라비아처럼 연방을 구성하는 민족 국가들로 분해될 위험이 더 커지게 될 것을 우려한다. 많은 이는 또한 이 분쟁이 국경을 넘어서 확산해 수단과 소말리아, 에르트레아로부터 이미 군대를 끌어들인 전쟁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고 걱정한다. 에티오피아는 2022년 세계가 아프리카에서 보게 될 유일한 분쟁 지역이 아니다. 미국과 비영리 비정부 연구 교육 기관인 평화기금에서 편찬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국가가 15개 중에서 4개를 제외한 모두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있다. 여기는 건국 이래로 10년 동안에 대부분 전쟁을 벌여온 남수단 공화국, 주로 유엔 평화유지인이 결집한 중앙아프리카국, 알샤바브,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대부분 농촌 지역을 통치하고 있고, 압둘라히 마하메드 대통령 집권으로 15년간 국가 건설이 무너지고 다시 내전으로 최다를 위험이 있는 소말리아 등 오랫동안 공경에 처해온 나라들이 포함이 된다. 지켜볼 투표함이라. 실시되는 몇몇 선거가 민주주의의 전조를 재는 기준이 된다. 1990년대 아프리카 민주주의의 좋은 시기였다. 일당 독재 체제를 버리고 다당제 선거를 받아들이는 나라가 속출했다. 2000년까지 거의 모든 나라가 선거제로 갔다. 그 이후로 각국의 정치 발전은 고르지 못했다. 평화적인 권력 이양이 더 흔하지만은 국민의 의지가 아니라 지배 엘리트들의 속임수에 따르는 경우가 많다. 재임자들은 종종 선거를 조작한다. 대부분 나라에서 많은 사람이 민주주의를 더 원한다고 말하지만 약 25년 전부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절반가량은 자신들의 민주주의에 불만스러워하고 있다. 2022년 아프리카 선거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하지만 앞으로 치러질 몇 안 되는 대통령 선거는 아프리카인들의 민주주의의 약속과 현실 사이의 괴리에 좌절하는 이유를 보여줄 것이다. 말리에서 선거는 2020년 8월 21년 5월 쿠데타 이후에 민간 통치로 돌아가는 것을 뜻한다. 첫 번째 쿠데타 이후의 반란 가담자들은 22년 2월 말까지 선거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쿠데타 이후에 아시미 고이타 대령이 이끄는 군사 정권도 이 일정을 확인했다. 하지만 말리인들은 한 번의 친위 쿠데타를 돕고 그 결과 불만을 품고 또 다른 쿠데타를 이끌 자를 좀처럼 신뢰하지 않는다. 말리를 운영하는 군인들은 대부분 말리 북쪽에서 서구의 지원을 받아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과 벌이는 전투 결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전시 경제를 이용하는데 큰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이들이 선거를 연기한다면 더 큰 불확실성과 취약성으로 이어질 것이다. 앙골라 선거는 로렌스 대통령 인기에 대한 첫 번째 실제 시험대가 될 것이다. 그는 38년간 건재를 누리며 자기 가족을 부유하게 했지만 대부분의 앙골라인에게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던 호세 에두아르도 도스 산토스를 권좌에서 밀어내고 2017년 앙골라 인민해방운동 지도자로 임명되었다. 로렌스는 그 정권 하에서 부정부패의 혐의를 받는 사람들을 가려내서 추적해왔으며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큰 석유 생산국의 경제를 타격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하지만 저유가와 팬데믹으로 인해서 앙골라는 경기 침체에 빠졌고 IMF와의 협정 일환으로 전기, 수도, 교통, 보조금 지급을 중단함으로써 많은 앙골라 국민을 더욱 분노하게 했다. MPLA는 처음으로 연합된 반대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앙골라 원전 독립민족연합의 아달베르토 다 코스타 주니오르가 이끄는 애국 전선으로 알려진 새로운 연합은 도시 중산층 유력자들에게 매력적인 것으로 판명될 것이다. 하지만 선거에 이길 것 같지는 않다. MPLA는 1975년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한 이래로 앙골라를 운영해 왔으며 그 지배력을 늦추지 않을 것이다.
(2020년) 아프리카 가장 고무적인 대통령 선거는 공식적으로 국가가 아닌 곳에서 환경 파괴 없이 지속 가능한 세련 및 아프리카 패션 디자이너들이 각광을 받는다. 벤조 22년 6월 런던의 빅토르 알버트 박물관은 독립부터 현재까지 아프리카 패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프로젝트를 시도한다. 이는 매우 야심찬 과제다. 지금까지 어떤 전시에도 대륙 전체 패션을 제대로 다룬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큐레이터들은 250개의 작품을 통해서 장식으로 구슬과 구슬 장식, 왁스, 인쇄 이상의 것이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당당하게 V&A쇼에서 세계의 패션 수도에서 전쟁도 인정받고 있는 라고스 스페이스 프로그램과 같은 아프리카 디자이너들을 집중 조명할 것이다. 아프리카 인재들이 젊은 아티스트를 위해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상과 같은 업계 최대 규모의 상을 놓고 다투고 있다. 많은 아프리카 도시에는 자기들만의 번쩍하는 다양한 패션 무대가 있다. 패션. 아프리카 패션은 너무 오랫동안 짧은 순간 일시적인 유행에 그쳤다. 하지만 신세대 디자이너들은 더 오래가는 힘을 원한다. 점점 더 많은 디자이너들이 아프리카 기업가들의 후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디자이너들이 후원을 받고 아프리카에도 일부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아프리카의 하늘을 개방해서 다른 아프리카 나라의 항공사에서 자유롭게 접근하도록 하는 것을 꿈꾸어왔다. 아프리카의 하늘이 개방되면 어떨까? 하늘이 개방되면 이렇게 난제가 남아있다. 대부분 디자이너는 아직도 아프리카 무역을 가로막는 물리와 재무적인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패션 교육을 더 많은 대중에게 확대하려고 시도하지만 최신 스타일은 대부분 교육을 받고 여행 경험이 많은 엘리트들의 영역으로 남을 것이다. 하지만 아프리카 패션은 앞으로 더 큰 성과를 거둘 것이다. 호메로소스 서사시 일리아드는 자연의 힘에 대항하는 인간의 무력함을 완벽하게 묘사한 우월을 담고 있다. 금세기 최악의 세계인 보건 위기인 코로나19 팬데믹도 우리가 모두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이에 엄습했다. 팬데믹은 세계 경제와 사회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모르는 사이에 세계는 백신 차별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 남아공 대통령 시릴 라마포사는 모든 국가는 팬데믹을 극복하고 공정하고 포용적인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 이렇게 남아공 대통령의 팬데믹은 전 세계의 방대한 지역에 걸쳐서 빈곤과 실업, 저개발을 악화시켰다. 저소득국가 중간소득 국가의 정부는 공격적인 인프라 투자, 산업화 가속화, 성장 촉진, 개혁 이행에 앞장서야 한다. 세계 교역 속도가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각 국가 기업들은 해외 투자와 사회 사업 기회를 모색하게 될 것이다. 아프리카 대륙의 자유무역의 실현이 탄력을 받아 세계 최대 자유무역 지대가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저속 가능한 발전 목표와 가난한 나라들이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원을 동원하는 데 새로운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상호 우선적인 세계에서 미래 팬데믹에 대한 대비와 조기 경보 체계 확립 관련 남북 협력 강화가 시급하다. 모든 인간이 존엄하고 번영하는 삶을 영위하지 못하게 하는 불평등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 아주 참 좋은 리더이신 것 같네. 남아공 대통령.